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팀장 최정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의정부시 예산과 관련한 논란에 대하여 우리 시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께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네, 기자회견은 강현석 부시장의 시 공식 입장 표명을 시작으로 기자 여러분과의 질의응답 시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의도된 예산 왜곡 시민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를 주제로 강현석 부시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부시장 강현석입니다. 최근 의정부시가 돈을 많이 남기고도 빚을 내는 무능한 재정 운영을 한다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 내용을 소상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막 써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세계 잉여금은 단순하게 쓰고 남은 여유 재원이 아닙니다. 먼저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생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살림살이 재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 청약이나 개인연금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미래 준비 자산인 주택 청약이나 개인연금에서 돈을 마구 꺼냈을 수는 없습니다. 시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하수 처리 시설이나 소각장 설치를 위해 특별 회계로 자금을 적립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난 연도 특별회계에서 남은 돈은 올해 예산에 투입되거나 내년 이후 추진될 상하수도와 소각장 같이 생활 기반시설 건설에 사용해야만 할 재원입니다. 특히 1,249억 원이 소요되는 밀랍 하수 처리시설은 2026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소각장 건설 사업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모은 재원도 부족해서 소각장 건설을 위한 특별 회계에만 시 재원으로 63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더 마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낭비된 예산이 아니라 의정부 시민을 위해 시에 꼭 필요하고 곧 써야 할 미래 재정의 재원입니다. 관련 법령과 예산 편성 지침에서도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에 한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은 전국 평균보다 1.5배 알뜰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에 남은 돈은 3.3%에 불과해 전국 지자체 평균인 5.04%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그만큼 남기는 돈 없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방채는 필수적인 미래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채
464억 원을 발행하여 마무리하고 있는 조봉산 옥경 7호선 건설 사업,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사업, 부산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중에 민선 8기에 시작한 사업은 단 하나의 사업도 없습니다. 이미 사업의 상당 부분이 추진되고 있거나 사업 중단할 때 국가 등에서 받은 큰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만 부득이하게 지난 정부로부터 이어받아 계속 추진해 온 것입니다. 채무 비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재 의정부시 재정 여건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대규모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모두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그럼에도 현재 우리시 채무 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의 절반 수준입니다. 오히려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2024년도는 전액 정부 자금으로 조달하여 전국적으로 공통된 이자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율의 높고 낮음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025년도에는 정부 자금 소진으로 인해 121억 원은 시중 5대 은행을 대상으로 의향을 구해 가장 낮은 가장 저리의 금융기관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기도 다른 시와 비교를 해봐도 차입 시점에 따른 기준 금리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유사한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받았습니다. 또한 향후 저리에 정부 자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조건으로 약정을 체결하여 시민의 세금을 아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필요 최소한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현재 시금고는 2022년 3월 우리시와 약정을 체결하고 2026년 말까지 금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금의 입출 시기, 예측 기간에 따른 이자율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금이라도 이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금고 성장 및 이자율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공개 여부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조사와 공개를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의 시금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제도를 마련한다면 의정부시 입장에서도 적극 환영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시금고 선적금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좋은 금리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시 재정에 대한 의도적 왜곡을 멈춰야 합니다. 지난 6월 동일한 지적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했고 그 뒤 전년도에 예산을 적정히 사용했는지에 대한 2024 회계년도 결산 심사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되어 예산과 집행의 적정성은 이미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담보되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정 운영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불안과 혼란만을 야기하는
정치행위에 불과합니다.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보통교부세 산식과 연동해서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배정하면 이렇게 쌓아놓고 쓰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높은 곳은 페널티를 주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의정부시는 어떠한 평가 기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페널티를 받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발언을 한 시의원은 교부세 감액이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그 피해가 의정부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을 모르는지, 이러한 발언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22%에 불과한 우리 시에 국가의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당사자가 페널티 부여를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마치 우리 시가 국간에 돈을 쌓아놓고도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국에 전파하고 확산하려는 행위는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를 위해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와 시의회 1,700여 공직자의 노력도 무능함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과 결산의 과정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심의로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민의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공신력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행위입니다. 미래를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무의미한 논쟁과 소모적 경쟁을 멈추고 당장 우리 의정부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의정부시는 1인당 GRP가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입니다. 1인당 지방세도 경기도 내에서 최하위입니다. 세출 측면에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은 6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라는 아주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시가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기업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부는 우리 시 유일한 기회의 땅인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 경제 자유구역 지정, 각종 중첩 규제의 완화, 공업 물량 배정 등을 통해 의정부시 장제 성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넘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의정부시와 시의회는 의정부 시민의 공복으로 이런 시대적 명령을 명심하고 우리 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간입니다. 시의회에 한번 요구합니다. 부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우리 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번에는 기자 여러분들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응답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주시기 바라고 한정된 시간 안에 보다 많은 질문을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가급적 질문은 간단 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지목을 할 거고요.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부장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박홍기 기자입니다. 네. 희 재정이기 원인이 결국 세입보다 세출이 3배 정도 많은 데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민선 8기 재정 운용의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민선 7기부터 이어진 여파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 8기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의정부 시 여건이 정말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지역 경제 여건, GRDP만 봐도 그 전국에서 낮은 수준, 경기도에서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역 경제도 그에 영향을 받는 우리 지방세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원을 넘는 지방세를 내는 그런 기업이 10개를 안 넘습니다. 이런 지자체가 사실 몇 개나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사회복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비가 62%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사회복지비가 62%라는 거예요. 사회복지비를 많이 썼다기보다는 많이 편성했다기보다는 다른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적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의정부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 세 수입도 늘려야 지방 의정부 시민이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최성진 네, 페이스월드 신문의 최성일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약에 특별예비를 일부 시의원이 요구대로 회계비를 전용해서 남은 예산을 집행했을 때 일부 차후 시민들의 피해 사항, 그 다음에 어떤 피해 사항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회계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정부의 방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수종말편이나 소각장, 의정부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당장 내년도서부터 이제 직매립 금지를 합니다. 이 소각장이 없어서는 이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매우 급한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매우 급한 수준입니다. 만약에 2,100억이나 드는 이런 시설을 건립하지 못했을 때 의정부 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100억원인데요.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그 건립에 2,100원이지만 국비가 그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해서 대략적으로 51%밖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 원인자 부담금과 시 재정으로 충당을 해야 합니다. 원인자 부담금도 대략 300억을 넘지 않습니다. 200~30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나머지 500~600억은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원을 원인자 부담금 300억을 다른 데로 썼다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을 쏟다 나중에 이 800억을 어떻게 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재원을 빨리 쓰고 싶습니다. 왜냐? 빨리 이 돈을 꺼내서 이 재원을 꺼내서 다른 곳에 써서 더 인기가 있는 더 표가 되는 곳에 쓰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더라도 의회에서나 여러분들께서 쓰면 안 된다고 말리셔야 됩니다. 특별하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곳에 쓰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특별하게 순세계 이용금이 많다고 이 부분을 왜 안 쓰냐고 왜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있느냐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교부세 산정 기준에서는 일반 회계만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서 교부세를 내려줍니다. 특별 회계는 원인자 부담금 같이 그 쓸 돈이 바로 직전에 1, 2년간 많이 쌓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시설을 건립하기 직전에 원인자 부담금이나 그런 부분을 세입으로 받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순간적으로 순세계 인용 비율이 특별회계의 순세계 인용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40% 50%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의정부시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시의회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시의회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호소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는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낸스 투데이 고병우 기자입니다. 먼저 부시장님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첫 질문을 드리자면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진호 시의원이 시장직을 물러나라고 할 정도로 도발적인 발언을 할 정도로 지금 쟁점을 삼은 문제인데 이 기자회견을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물론 뭐 행정적인 전반적인 거를 부시장님께서 총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은 당사자인 시장님이 그러한 얘기까지 들었으면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 지금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있을 것이고, 뭐 쟁점상 뭐 법령에 뭐 어떤 이제 논란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비추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호 의원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점이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고 느껴지시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시의원이 면책 특권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의회의 정진호 시의원에게 시 입장에서 이런 기자회견이 아니라 어떤 면담이 됐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고소 고발이 됐던 이러한 그 조치가 있을 예정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인형이나 어떤 금리의 문제는 지극히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언론에 드러나고 노출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지극히 행정적인 사항입니다. 이 행정적인 사항을 어떻게 보면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이 여러분께 이렇게 브리핑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하나는
뭐 면책 특권이 없는데 뭐 고소 고발이라든지 어떤 조치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와 집행부와 시의회는 합천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설득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고소고발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장 시의회 중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대화 소통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시까지 치료를 여기 마지막 한 번만 받아주세요. 여기 집 취재했던 사람이니까 좀 네, 질의 좀 순차적으로 최대한 질의응답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안유신 기자님 먼저. 시 방법 기울부의 안유신 기자입니다. 네네. 방법을 보면은 어쨌든 그 정의원께서 시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부당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잘못된 정보를 준 것은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의 순세계 인형을 말할 때는 일반 회계를 기준으로 하는데 맞습니다. 아까 제가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특별회계는 진짜 낮을 때는 0%, 5% 되다가 순세계 인형 다음 연도에 그 근래에 멀지 않은 시기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모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40%, 50%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 인형은 전혀 특별회계에서는 산정하지 않습니다. 예. 기자회견에 앞서서 시의회 보고를 하시고 나서 소통을 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동료 의원분들의 그 반응이나 시의회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월요일 날 어떻게 보면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소통의 일환이지요. 가서 서한문을 전달해드리고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오늘까지 현재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입장을 홍보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재신 기자님 듣겠습니다. 질문이 약간 좀 길 것 같은데요. 의정부 기자단 소속의 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정진호 의원 건에 대해서 3건의 기사를 생성해서 보도를 했고요. 네. 또 기획예산과나 또 의회나 또 이게 지금 예산에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게 선출직 또 그 정치에 뭐 좀 야망을 갖고 지금 계속 공격적이기 때문에 전임 시장까지 만나서 이제 쭉 한번 얘기 다 들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 아침 부시장님 지금 우리 많은 기자들 뭐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계기가 정진호 의원께서 그렇게 지난 6월달에 행감에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대두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다 해프닝은 끝나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7월 정확하게 7월 18일 첫 페이스북에 18일서부터 어제까지 17건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 한 5건 정도가 우리 시장님 우리 김동원 시장님 인신 공격성 글이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했어요. 물러나라, 무능력하다. 뭐 기사에도 다 나갔지만은 무능력한 시장은 물러나라. 의정부시 살림에서 손을 떼고 당장 물러나길 바란다 이렇게 강도 높게 했는데
이거를 지금 사후약 방문식으로 대처가 저희 계획 예상보다 한 4번 정도 지금 올라갔었는데 너무 늦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아까 우리 동료 기자가 질의를 했지만은 시의원들 뭐 면책 특권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뭐 시의원들이 그 저기 시장님 명예훼손 우리가 저기 또 내용 증명도 보내고 사법기관에 고발 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까지 내가 다 얘기를 해주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대처가 늦는 건지, 대처가 늦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여기 제목에는 시민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속은 시민들이에요. 무기기수로 많이 있어요. 지금 페이스북에 그 공간에서 그 감론 을박하는 걸 보면은 속아가지고 하는 게 많은데, 아까 얘기도 했지만은 이걸 좀 더 냉정하게, 지금 이것 때문에 뭐 부시장님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전국 지자체 또 특별히 경기도 뭐 파주고 뭐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정부가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 언론에서 볼 때는 우리 집행부가 대처를 못했다 이렇게 좀 단정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엊그저께 서한문에 의정부 시의원들을 싸잡았더라고요. 정진호 의원이 이거 특정 그 정진호 의원께서 지금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저께 3시에 간담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25일부터 시작된 추경도 우리가 보이콧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었어요, 의회에서요. 근데 그 저도 서한을 천천히 들어보니까 책임 있는 뭐 시의회 촉구한다, 해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서한문에 써 있는데, 이거는 정진호 의원 개인을 상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요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을 그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모든 부분에서 대응을 할 때 저희가 시의원님들의 어떤 문제 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하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의 과정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을지 않을 뿐이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논의하기로는 순세계 잉여금의 문제는 제가 지금 수차례 설명을 드렸듯이 크게 불거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내부의 문제, 어떻게 보면 문제 파악의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데, 지극히 우리 의정부 씨가 재원도 너무나 부족하고 지금 예산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정진호 의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답변해 주세요. 그 예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뭐 대응을 뭐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외부에 비춰질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시의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의정부 시의 흑역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아돌고 있는데 쓰지 않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부분은 정말 의정부의 흑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제의 그 이제 뭐 의회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개선의 사항을 요구를 하고 오늘도 제가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어떤 문제로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지금은 앞으로 나아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의정부 시는 이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지금 이 시기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의정부 시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정부 시의회에도 이런 부분을 함께 해달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의정부 시의회에 같이 해주실 것을 호소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전달합니다. 아니 핵심도 저걸 모르시는데요. 지금 정진호 의원이 다음 달에 출판 기념회도 시장 도전을 꿈을 꾸고 있는 친구 아닙니까? 뭐 캠프까지 다 꾸려져 있고요. 이게 모든 생산적 캠프에서 보좌관들이 지금 멘더스들이 자꾸 나오는 건데 오늘 아마 기자회견이 끝나면 이제 더 센 강도로 또 공격이 들어오겠죠. 이거를 우리 집회부에서 자꾸 이제 기자회견을 이렇게 크게 만들지 말고 좀 아까 우리 동료 기자가 얘기했듯이 앞으로 한번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당신을 법적 조치할 수도 있다. 우리 언론에서 한 줄만 틀려도 뭐 명예훼손 뭐 등등등 이렇게 운운하고 그러는데 우리 언론인들한테 하는 거 한 10분의 1 정도만 관리 좀 해서 영향을 좀 해서 좀 강력하게 하시면은 시민들도 좀 평안할 것이고 우리 언론인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부시장님 자꾸 본질에서 이렇게 어긋나고 계세요. 어긋나게 좀 이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정진호 의원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중요한 팩트거든요.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설명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원하시는 그 답변을 바로 직설적으로 답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되지만 그래서 시장님이 기자회견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시의회와 저희는 파트너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정부 시에서 집행부를 존중하는데 정진호 의원은 존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진호 의원이 지금 하는 행태는 다음 차기 내년도 지방 선거를 위해서 목적을 갖고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전부 다 행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풀이하고 반복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기자님께서 그런 의견을 갖고 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의 의정부 시 미래를 위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요. 인천일보 이경주 기자입니다. 저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정 의원이나 뭐 개인적인 그런 것보다도 정 의원이 주장한 예산에 대한 게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는 거는 세계 잉여금하고 틀리죠. 틀려서 이거가 남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걸 보니까 지방 부채를 갖는데 우선은 써야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타이밍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487억 원이라는 그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는데 우리가 지방채를 또 추가로 발행을 했죠. 근데 남은 돈을 지방채를 갚아야 되는데 왜 또 발행을 했는가?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어느 자치단체도 순세계 잉여금을 남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발주할 때 10억 원이 이제 1억 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낙찰가율이 87.745%. 그러니까 1,300만 원 정도는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계속 또 삭감해서 이제 3% 정도로 저희는 남긴 거고요. 어차피 이 재원은 그 다음 연도에 남겨진 재원은 그 다음 연도에 최대한 그 연도에는 아껴 쓰고 조금이라도 이런 정도 3% 정도 남은 돈은 그 다음 연도 예산에 또 다른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순세계 잉여금도 조금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부채 상환을 하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워낙 작은 금액이고 소중한 예산이다 보니까
세춘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좀 질문 좀 합시다. 네, 질문 순차적으로 받겠습니다. 질문 이선호 기자님. 질문 황민호 기자가 계속 20분 동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그거 안 보여 그거? 네, 순차적으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글봅니다. 정진우 시의원이 14일 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게 더 불거졌고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그 나라살림연구소인가요? 의정부 시 사례를 들면서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한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자체적으로 여기서 해명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라든지 시민 단체 이런 데에도 이런 사실을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정부시 대책 이런 게 있을까요? 예, 당연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고 이런 의정부 흑역사를 쓰게 된 말씀대로 쓰게 된 데는 정말 아쉬운 점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불거졌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도 관련 브리핑을 했던 그 시의원과 국회에서 같이 그 브리핑을 하셨던 그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설명드리려고 내일도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좀 더 완벽하게 어떤 예산 항목이라든지 특별하게 항목도 일반회계 항목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안전부에도 적극 건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가 실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완벽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요. 네, 경활고 황민호 기자입니다. 이제 부시장이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고 브리핑하는 자료 보면 의정부시에서는 크게 잘못한 점이 없는데 그 주장이 잘못됐다 이런 논조 같아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아까 이제 어떤 기자분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셨는데 지방채를 갖다가 400억 가까이 넘게 발행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따져보면 김동훈 시장님께서 취임하셔갖고 공약 재원을 마련하는데 지출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지출 재구조화를 좀 실패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할 지금 그건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왜 그러면 이제 수입에 대해서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400억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면허시험장 그 이전 비용해서 500억 정도 받기로 돼 있었고 캠프 라가디아 개발에 대해서 거기도 한 500억 정도 받고 그 다음에 고산주 개발에 대해서 그게 순차적으로 됐으면은 의정부시도 참여했으니까 거기서도 일정 부분 받아서 약 1,000억 가까이 수입이 생기는 과정을 취임하셔서 그런 거를 다 취소하고 백지화하는 바람에 소각장도 민자로 해서 했으면 예산 걱정 안 했죠. 특별하게 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취소해서 재정사업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재정이 열악해졌는데 그게 의정부시 잘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네, 지출 재구조화도 상당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세입도 구조화, 재구조화해야 되고 세출도 당연히 재구조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누누이 지금 어떤 민선 출기나 그 이전에 어떤 부분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채를 지금 발행을 한 거는 사실은 민선 8기 이전에 사업을 추진해왔던 부분을 대부분 그런 위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라가디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나 받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수입은
우리 한 해년도에 의정부시 재원의 수입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의정부시를 살리는 그런 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의정부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과밀업체 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아주 막아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뭐 특별자치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의 기회의 될 수 있었지만 지금에서는 반환 공여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도의원님들이라든지 그리고 시의회라든지 여기서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의정부시 미래가 뭔지 의정부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지금 뭐를 해야 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어떤 아파트나 공공주택의 어떤 개발 차원으로 그런 부분으로 활용돼서 일시적으로 재원이 들어온 것보다는 앞으로 의정부시 미래를 위해서 계획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다음 질문 이성현 기자님. 탐뉴스 이상희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채무 비율이 전국 평균 절반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최소한만 빌렸을 건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차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다른 지자체들은 투자유치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의정부시만의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적극 재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운영할 것이냐 그 부분에서 먼저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의정부시가 만약에 다른 지자체처럼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그런 세입이 많이 있을 때에는 적극 재정으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려웠을 때는 지방채를 더 많이 빌려서 지금 3.4%가 아니라 전국 평균 이상으로 6%, 7% 더 많이 빌려서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시는 지금 지역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채를 늘려놓으면 이 후대 다음 민선 9기나 민선 10기에 이걸 갖느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극 재정을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정부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건전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높이는 5% 이상, 7% 이상 이렇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일정 부분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요청을 했지만 이 부분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투자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투자 유치는 그동안 의정부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내 기업 어느 기업이 의정부시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취득세 중과입니다. 다른 지방은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중과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야지만 의정부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이 개선될 시점이 지금입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에 이런 공원 물량을 배정을 하고
과밀 억제 권역에서 굴레를 씌워진 그런 어떤 규제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투자 유치를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기다리면 쟁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여러 전문가를 모시기도 하고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업도 만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어떤 MOU라든지 그런 부분의 속성상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한 부분 정도만 좀 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송주환 기자님. 유시스 송주환입니다. 여기 예산 관련된 이 지금 자료를 보면 자료를 보면 여기 표현이 의도된 예산 왜곡이라는 말이 있고 그 내용 안에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왜곡이란 말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뜻이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표현하신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습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의견. 네, 고사님. 예, 저 박승영재 고산주 기자입니다. 지금 의정부 교도소 지금 현재 위치 의정부 교도소 앞에 리듬 시티 밴드 앞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법적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밀라디 그 예정된 그 공공화 수출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당초 규모보다 이제 대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1,100여 원이나 그 잡혀 있는데 근데 특별회계도 400억이 가죠. 400억인가요? 특별회계 400억, 800억. 다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100억이 예상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쨌든 수천기 시설이 당초 규모보다 배 이상 증설한다는 계획은 앞으로 리딩시티나 신도시 규모의 어떤 도시가 또 그쪽으로 들어설 예정 때문에 그거 처리해야 되는 용량 확보를 위해서요. 네. 그러면 시의원으로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네. 왜 굳이 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자꾸 언급을 하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을 지금 주장하신 왜곡된 재정 운영에 대한 주장을 확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데 아까 이제 다른 기자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혹시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 특단의 대책으로 행정적이라든지 아니면 사법적이라든지 뭔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그것을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지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잠깐 미팅이라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이런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앞으로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조치를 선택해야 되지. 지금 현재 이게 해결되지 않을 걸 상정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듯이 저희가 어떤 하수 정말 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 이런 부분은 이제 의정부시의 기존의 어떤 소각장이라든지 하수 처리 시설이 오래됐습니다. 25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처리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있고 또 지을 때는 지금 규모만큼만 지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차피 하수 용량이라든지 소각되는 그 자원 어떤 폐기물 그런 용량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증설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산지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새롭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감안해서 해야 되고 그분들이 또 일정 부분 원자
부담금도 부담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 지방채를 발행해 주는 그 사업 중에서 네. 민선 파이팅, 그러니까 김동국 시장이 취임 전에 해오던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예전에서도 계속 하고 있던 고산지구의 공공도서관 좀 아실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 7호선 도봉에서 옥천까지 한 부분도 그 이전서부터 계속 해오고 있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지금 어차피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일정 부분 그때도 바둑 종합경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 이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립이 된 건데 새로이 들어왔다 해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하지 않는 것은 또 옳지 않다는 판단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예, 마지막으로 김도훈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신문의 김동현 기자입니다.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진호 의원이 기획예산과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면서 지방채가 547억 원이 발행이 됐다. 그렇게 이제 수차례 좀 언급을 했고, 지금도 슈퍼으로 해갖고는 그 영상이 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의 금액이 발행이 된 건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방채가 발행된 건수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 건수별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정확한 액수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지금 좀 사실 곤란하고요. 제가 저 브리핑이 끝나면 바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당연히 지방채는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승인 없이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 이건 입법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네. 정말 시간 관계상 답을 안 주셨는데. 하고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답을 지금 안 주셨는데, 네. 지금 정진호 의원이 얘기했던 547억 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정진호 의원이 547억 원에 대한 거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곧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도 저희 지방 세의 발행액은 343억 원이고 2025년도에는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에서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에서 최원영 기자입니다. 시의회하고 예산 관계로 해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진호 의원께서도 나름대로 어떤 충정을 가지고 시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분에서는 독사, 억견이 있는 것도 대부분 억견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진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순세계 잉여금이나 특별회계에 관한 거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회계, 경전절 회계 등 시의 어떤 명확한 목적 사업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의회가 매번 바뀔 때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명 꼭 나와요. 좀 교육을 좀 철저하게 좀 시켜주십시오. 회계과에서. 그리고 정진호 의원께서 또 제기하신 시금고 선정 과정과 이자율에 대해서 공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더 설득을 하고 대화를 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은 전체를 상대로.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시의회를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되고 저희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의 문제는 이 부분은 어느 자치단체의 시의원님들이라든지 도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공개하라 많은 부분이 질의를 하십니다. 네. 이게 또 약정을 하면서 서로에게 공개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전 자치단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해결책이 있긴 합니다.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추진해 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의 금고를 선정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4개 시군은 복수의 금고를 2개의 시금고를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도도 2개의 금고가 있는데 그러니까 농협과 다른 하나의 기관 종전에는 국민은행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운영을 할 때 굉장한 행정상 낭비가 많이 있습니다. 세입도 같은 기간 적정히 배분해서 처리해야 되고 세출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그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금고 계약을 공정하게 하려고 공고를 냈을 때 여러 개 시중은행이 참여를 하고 경쟁을 해줘야 되는데 농협이나 어떤 특정 은행 외에는 참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의정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 4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금고를 선정하고 있는데 최근 3번 모두 한 개 은행만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예금을 할 때는 높은 금리를 받고 돈을 빌려올 때는 조금이라도 낮은 금리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시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다양한 기관을 참여하기가 지금 구조적으로 매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브릿지경제의 황영표 기자입니다. 지금 의정부시의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규모하고 그 안정화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왜 굳이 그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의정부시에도 이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있습니다. 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나 다른 일반 기금에서 여유 있는 여유 재원이 있을 때 여기에다 모아서 한꺼번에 좀 어디다 금융기관이나 맡기거나 했을 때 이율이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100원을 맡기는 것보다는 1억원을 맡기는 것보다는 그 이상의 금액이 큰 금액이 맡겨지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그렇게 해서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여유 재원이라고 합니다. 여유 재원은 제가 특별회계가 의정부시에서 이런 재원을 쓸 때 내년도나 그 다음 년도 쓰지 않을 재원들 아니면 그것보다도 내년 후년에 쓸 계획보다 더 많아서 남는 재원들 이런 건 여유 재원이지 않습니까? 이런 재원을 모아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모아서 일률적으로 이제 그 금고에 넣어서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하수 처리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건립을 할 때 좀 아니면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그런 요금이 많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넣어서 이 부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여유 재원으로 판단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내년에 쓸 돈인데 내년에 소각장에 또 하수처리 시설에 들어갈 돈인데 이걸 올해 꺼내서 써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갚습니까? 돈이 없는데.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잘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규모는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 안정기금이 얼마죠? 540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잔액으로 보면 재정안정기금이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기금 뭐 통합재정안정기금은 이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은 부장님께 설명하신 것처럼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조성해서 일반회계로 돌려 쓴 것은 현재 저희가 이제 장부상으로만 540억이 있지만 그 돈은 이미 과거에 일반회계 재원으로 다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금에 남아있는 거는 재정안정화 계정에 약 4.8억 5억 원 정도 지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우 좀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도 질의를 하시는 거에 최대한 성의 있게 성실하게 답변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만 혹시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언제라도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으로 예, 짧게 예.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 달에 정진영 의원이 알뜰 살인 자신에서 그냥 물러났어요. 요거를 해서 책을 출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책이 이제 사방팔방 다 퍼질 텐데 지금 자꾸 지금 그 본질에서 벗어난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정진호 의원한테도 수차례 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설명을. 그런데도 자기는 이제 뭐 예산에 뭐 배운다고 했고 지금 혼자 주장한 게 아니라 뒤에 참모들이 있더라고. 예산과 관련 참모들이 그건 아니다 하고 또 계속 반론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 기자 언론인들한테 지금 설명해 주는 거 우리가 다 이제 뭐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이해 못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정진호 의원께서 이제 이거 책을 발행해서 이제 다음 달에 지금 출판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발표가 되면은 더 시끄럽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 기자회견 오늘 기자회견의 주된 그 목적이 정진호 의원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외국된 거 뭐 예산 뭐 등등 거기서 그 본질을 자꾸 크게 부장님께서 이제 끌고 있는데 앞으로 그 대책을 좀 얘기해달라. 지금 그 얘기를 좀 시작하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안 하시네. 기자님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 이정부 씨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출간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영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 시장님 이의가 있는데요.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행정의 영역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부장님이 오늘 쭉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건 지금 시의회 전체 의견이 아니라 시의원 한 명 개인의 의견 때문에 지금 의정부 시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송지현 기자가 질문을 드렸지만 외국이라고 하는 거 사실이 아니라는 거는 가짜 뉴스라고 표현해도 되냐 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가짜 뉴스에 대한 시의 대응을 해야 되는 게 그게 행정이죠. 그리고 그 부분이 우리 지금 임재신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적 액션이 됐건 뭐가 됐건 의정부 시민들한테 계속 지금 책자로까지 그게 번질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부시장님이 지금 기자회견 하시는 그런 내용 같이 아니란 그런 기자회견으로 지금 이 상황들이 정리될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정진호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회계 결산위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럼 누구보다도 이 내용을 잘 알면서 이걸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의정부 시민이라든가 의정부 공무원이라든가 의정부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지금 행위가 벌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 논란을 시가 기다 아니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떤 방안을 가지고 여기에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는 게 그게 오늘 부시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들은 지금 기자들 다 알고 있어요. 공부들 다 하셔가지고 다 알고 있어요 내용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차 반복되는 말씀을 좀 그래서 시장님이 나와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시장님이 아니라.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제 나름대로의 어떤 충분한 설명을 드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앞으로 향후에 지배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에는 정진호 의원이라고 특정은 안 하셨는데 네. 구두상 정진호 의원이라고 특정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판단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진호 의원도 특정 구두상으로 계속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인 기획관과 시민소통과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말이 맞지? 네. 언제분은 부적절한 저를 죄송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언제 되면 한번 사과드립니다. 네, 아, 괜찮습니다. 제주 씨. 명함이 하나 좀. 하게 되니까 이거를 시장님하고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무슨 낭비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나와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 기자 미숙한데 좀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허리 아프다, 허리 아파. 안녕하세요.